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여러분의 누나이자 언니 황금언니입니다. 혹시 일전에 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3가지를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 앞 시간까지는 그 첫 번째 상품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상품인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떠먹여 드리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울 관내 주택 및 주택형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하는 신혼부부들에게만 유효한 상품이었다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도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이 굉장히 넓고요. 기한 연장 조건 또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대출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출 대상자입니다. 민법상 성인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예정자 자격이 6개월까지 인정이 되었다면요.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배우자 예정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또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혹은 배우자 예정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세금이 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부부가 대출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전세금 금액이 1억씩 증가하여서 서울, 경기, 인천은 4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전세까지도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를 2명 가지면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건 2019년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됩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의 도시 지역이 아니고요. 읍 또는 면 지역이면은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호당 최고 2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고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씩 더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최고 2억 2천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가능하고 전세 계약 만기 이내여야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씩 하니까 대출 기간도 대부분 2년으로 합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혼합상환 방식이 있어요. 일시상환 같은 방식은요, 쉽게 말해서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때 대출금을 갚는 것이고요. 혼합상환 방식은 일부는 원금이랑 이자와 같이 갚아가고 일부는 만기 때 일시로 갚는 방식을 혼합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나가곤 있어요. 또 기한 연장은 2년 단위로 4회 연장을 가능해서요. 이제 처음 대출 최초 기간 2년이랑 그다음에 4회 연장한 2 곱하기 4한 그러니까 총 8년 모두 합쳐서 최장 10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한 연장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한 연장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요. 대출을 내고 2년이 지나면 또 2년을 연장하고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2년을 연장하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대출 기간 2년을 내고 4번 연장을 하면 이제 2 곱하기 4 하면 8이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8에서 총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부터 바뀐 내용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장 대출 기간은 10년이라고 했는데요. 자,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시면은 1년이 더 추가 연장해서 12년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2년 되는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 하면은 또 2년이 연장이 가능해요. 해서 총 14년까지 대출이 유지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최장 대출 기간을 2년씩 연장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 연장 가능한 횟수는 최대 5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5명 있으시다면은 이제 5회까지도 최장 연장이 더 가능해가지고 총 대출 기간은 한 20년 동안이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한 연장할 때 최초 대출금 또한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1%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즉 기한 연장 시점의 일부 상한 여부로 금리가 조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한 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사정 상담하는 부부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랑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아닐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황금 부모님들은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은행 방문하시지 않고 대략 혼자서도 추측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식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으신 분,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 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효합니다. 만약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상식은 이렇습니다. 아래 3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은 2억 원,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 원. 두 번째, 전세금의 80%. 그리고 세 번째, 연간 인정소득 나누기 0.9. 자, 그리고 연간 인정소득은 이렇게 봅니다. 연간 소득이 1,600만 원 이하시면은 곱하기 4만 4,500만 원. 그리고 연간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 연간소득에 곱하기 3.5. 그리고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연간소득에 곱하기 4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연간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사정상담을 받으려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연간소득 자료입니다. 만약에 급여생활자라면은, 그리고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은요, 작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1년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급여명세서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봉은 상승하기 때문에요. 최근 1년 소득이 반영된 1년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급여명세서가 한도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데는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에 근접해서 이 대출이 가능하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자이면서 1년 미만으로 현 직장에 재직했다면요, 재직한 날로부터 이번 달까지 소득이 나오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자들은 연간소득을 추정을 하는데요. 연간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내가 이 직장에 3개월을 근무했고 3개월 동안 9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은 9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연으로 환산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2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의 연소득은 300만 원 곱하기 12해서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재직하신 분들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온전히 한 달을 풀로 근무하신 달의 소득의 연환산이 가능해요. 자, 만약에 이번 달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1월 15일 날 급여를 받고요. 그 급여 명세서를 들고 16일 날 은행을 방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요, 은행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온전한 한 달 급여를 받고 다음 달에 오라고 말이에요.
자, 왜냐면은요, 이번 달은 15일만 근무하고 받은 소득이니까요, 온전한 한 달치 소득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사업소득자는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연간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사업이 시작해서 1년 미만이 되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연환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돌아와서요. 황금 언니의 열혈 시청자인 황금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금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됐고요. 이제 황금 오빠는 작년에 근로소득 원정징수 영수증에 1년 소득이 2천만 원을 찍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현 회사에 입사하신 지 3개월이 되었고 한 달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부부는 인천시에 3억짜리의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대출 한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억 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금의 80%, 즉 이 경우에는 3억 곱하기 80%에서 2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간 인정소득을 계산해서 그것의 0.9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선 연간 소득은 황금 오빠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아내는 100만 원 곱하기 11에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둘이의 소득을 합치게 되면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4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3,2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은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0.9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품이 대출 금액의 90%까지 보증서가 나오는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묻지 않으셔도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0.9를 나누기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1억 2,800만 원 나누기 0.9를 하면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답은 1억 4,200만 원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분들의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4,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으니 이제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빼기 우대금리로 해서 최종금리가 산출이 돼요. 첫 번째 기본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본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금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 기본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연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연소득이고 전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면서 전세금이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 1.2%,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5천만 원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1.3%,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1.4%,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 기본금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1.5%, 그 다음에 똑같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1.7%,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시지만 전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 연 1.7%. 자, 소득 구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8%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6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게 되면은 전세금이 5천만 원 이하시다 하면은 연 1.8%, 그 다음에 전세금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시다 하시면 연 1.9%,
그리고 전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0.02%, 그리고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하면 최고금리인 2.1% 기본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황금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3,200만 원이셨고 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살펴본 소득 구간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구간에 해당되니까 이 부부의 기본금리는 연 1.8%가 됩니다.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대금리는 크게 다자녀 우대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로 나뉘어지고, 다자녀, 즉 미성년 자녀 우대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중복 적용이 되어서 최대 0.8%까지 우대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미성년 자녀 우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만 19세 미만의 1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 0.3%, 그리고 2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 0.5%, 3자녀 같은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이시다 하시게 되면은 연 0.9%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자녀로 이제 자녀 수는 판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를 주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 우대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시고 부동산 전자계약까지 하시게 되면은 최대 우대 이율인 연 0.8%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황금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대금리는 연 0.3%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황금부부의 최종금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앞에 기본금리가 1.8%라고 했고 우대금리가 0.3%라고 했으니까요. 1.8 빼기 0.3에서 금리는 연 1.5%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금리는 가정 최저가 1%고요. 가장 최고가 3.1%입니다. 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신혼가구 전혀 버티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가보부갑 그리고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대출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출 가능한 금액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